자, 리미트 22번 보시면 x가 2를 향해 접근할 때 x제곱 플러스 5다. 2의 제곱 4 더하기 5, 답은 9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나 기본서를 보시면 리미트에 대해서 수렴한다는 전제하에 사칙연산, 분모가 0이 아닌 경우 뭐 실수배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에 대해서 리미트를 자유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분배 법칙의 형태로. 자, 이에 대한 증명은 고교 과정을 넘어서니 대학 과정에서 공부하기 바란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팩트고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서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500년 전에는 연속, 뭐 이런 리미트 이런 개념에 대해서 뭐 프리핸즈가 그린 자유로운 곡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최근 뭐 한 1, 200년 전에 입실론 델타라는 게 나와서 여러분들 대학 과정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입실론 델타를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특히 이공계 학생들, 문과 친구들은 아마 안 할 건데 이과 학생들은 대학을 어느 선 이상 가야 대학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냥 연속의 정의라든가 리미트에 대한 성질을 고등학교 때랑 똑같은 과정을 공부하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조금 마음이 아프죠. 대학생이 됐는데 고등학교 공부를 다시 한다. 여러분들 이왕 하는 공부 어려워요. 공부가 쉬울 수는 없죠.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좀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해서 더 높은 대학을 가서 재미난 공부를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번. 공비가 3인 등비수열입니다. 두 번째 항이 9예요. 다섯 번째 항을 구하세요. 자, 등차에서 했었던 비슷한 거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요. 등비수열에서 일반항은요. 첫 번째 항에 R의 n-1제곱이요. 이렇게 곱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귀납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K번째 항에 R의 n-K요.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과 n-1 더하면 n이 되죠. 마찬가지로 K와 n-K를 더하면 n이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항을 알려주세요. 기준이 되는 건 두 번째 항입니다. 그럼 아래 몇 제곱이 오면 될까요? 세 제곱이 오면 딱 맞겠죠. 2와 3을 해서 5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두 번째 항은 9라고 주어졌고요. R은 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3의 5제곱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3의 4제곱 80일 정도는 너무 많이 봐서 외우셨을 거고요. 곱하기 3을 하니까 243이 답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4번. 예, 24번을 풀 건데요. 자, 이제 24번 2차 방정식 형태를 보시면요. 두 근이 알파, 베타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뭐 이런 경우 문제를 접하자마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24고요. 알파, 베타는 10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쉽게 쓰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수가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여러분들 등차 수열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직선이다. 1차식이다. 그럼 이게 뭐 등차 중앙 바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요. 직선에 대해서 등차 중앙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K라고 하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도형적인 성질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K는 다르게 표현하면 직선에서 중점이다. 1대1 내분점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등차 중앙인 겁니다. 이 양변을 2로 나눠줄 수 있겠네요. 2분의 24니까 12가 될 거고요. 그거의 값이 여기서 얘기하는 상수 K가 되더라. 우리가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 내려 25번 풀기 앞서 26번 먼저 풀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넓이가 64의 n제곱근이래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fn,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들? 넓이가 이건데 한 변의 길이가 fn이니까 fn의
제곱이 이 넓이가 되겠구나. 그러면 F에는 길이 양수일 때니까 64. 여기 있는 거는 64의 n분의 1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8의 n분의 1 제곱이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죠. 끝났습니다. F4 곱하기 F12는 8의 4분의 1 제곱 곱하기 8의 12분의 1 제곱으로 문제 단순 연산으로 바뀌죠. 지수 법칙으로. 둘을 더하면 1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4죠. 약분 돼서 8 곱하기 3분의 1 제곱이요. 8은 2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거에 3분의 1 제곱이 있으니까 연산 결과 답은 2가 되더라. 자, 4점짜리 치고는 매우 쉬운 형태의 문제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25번 보겠습니다.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5번째 항까지 합이 310입니다. 자, 등비수열 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등비수열 합 SN은 첫 번째는 그냥 A1인데 그냥 A라 쓰겠습니다. AR의 제곱, AR의 n-1 제곱이요. 여러분들 등차 수열합 같은 경우는 이걸 뒤집어서 다다다닥 더해서 똑같아졌는데 등비수열합은 그렇게 구하지 않고요. 양변에 R을 곱해서 RSN은 AR, AR의 제곱, 얘는 AR의 n-1 제곱 하나 더 곱해주니까 AR의 n제곱이요. 그래서 변변을 뺍니다. 그럼 좌변은 1-R의 SN이 될 거고요. 우변은 두두두두둑 다 지워지고 A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R은 1이 아닐 때. R이 1일 때는 A가 n번 더한 거니까 NA 그냥 쓰시면 될 거고요. R이 1일 때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게 공비가 1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상수랑 똑같은 거죠. Y꼴 K라는 상수함수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1이 아닐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고1 때 배운 적 있죠?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x-1에 xn-1제곱 뭐 조립제법 인수분해 여기서 한 겁니다. x1제곱 플러스 1이요. 이 성질을 써서 여기 있는 얘 양변에다가 r-1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좌변은 r-1에 sn이 되는데 우변은 a로 묶은 상태에서 r-1에 뒤에서부터 거꾸로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보라색 부분이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 좀 전에 언급했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나눠주면 SN은 r-1분의 a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 누가 봐도 아래에 있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형태가 더 증명이 편하고 심플한데 모든 책들이 위에 있는 걸 먼저 언급을 합니다. 왜 언급하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데 수열의 합 중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게 있어요. 몇 급수. 교과 과정 외웁니다. 혹시 뭐 찾아보고 싶은 친구들은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영어로 파워 시리즈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몇 급수 같은 걸 연산할 때 위에 있는 스킬이 훨씬 더 좋아요. 아래에 있는 걸로는 몇 급수를 연산하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책들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책을 쓰시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언급을 하지 않으시죠. 뭐 이 정도는 니네가 알지 않겠냐. 근데 실상 학생들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죠. 답만 빨리 구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냥 짧게 한번 공부하고 이제 문제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공비가 인 등비수열 1항부터 5항까지죠. 그냥 다 쓰셔도 되는데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대입을 할게요. 2 빼기 1분의 a 곱하기 2의 지금 5제곱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분모 1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2의 5제곱이랑 2의 10제곱 외워두셔야 돼요. 2의 5제곱 32, 2의 10제곱 1024, 1024. 32 빼기니까 31이죠? 31에다가 뭐를 곱해야 310이 될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당연히 10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 A7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6제곱입니다. 첫 번째 항은 10인 거 우리가 계산했고요. R은 2예요. 2의 6제곱. 요것도 끝났죠?
5제곱 30이 외우라 그랬어요. 그럼 6제곱은 2 곱하니까 64겠네요. 64 곱하기 10이니까 640이 답입니다.